형부, 여기가 많이 뭉치셨네요. 잠깐만. 미경아. 거긴. 어머, 벌써 이렇게 딱딱해졌네요. 처음엔 그저 어깨 치료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내의 친구, 그녀의 손끝에서 나는 다시 남자가 됐습니다. 진료 끝난 오후 3시,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리고 그녀와 나는 치료란 이름으로 욕망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어떤 죄책감도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늘 문틈 사이로 먼저 들어오는 법이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손끝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강도진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9시에 한의원 문을 열었다. 35년을 함께한 아내 박선영과의 아침 식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할 말을 다 해버린 사이라서 그런 거죠. 선영은 무표정하게 밥그릇을 치우고 도진은 습관적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예요? 환자가 있으면 그래야죠. 그렇겠네요.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도진은 가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아니, 원래 이랬던 건 아닐까? 결혼 초기의 설렘이나 대화의 즐거움 같은 건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죠. 한의원에 도착해서 진료 준비를 하던 도진 앞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선영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인 정미경이었어요. 60세의 미경은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염색한 머리카락도 단정하고 화장도 깔끔하게 해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죠. 형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미경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선영 언니한테 들었는데 요즘 혼자 진료하시느라 힘드시다면서요? 제가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잠시 도와드릴까 해서요. 도진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선영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집에서는 병원 일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혼자 진료하기가 버거운 것도 사실이었죠.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몇 년은 더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갑자기 일을 도와주시겠다니.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고 형부 일 도와드리면서 용돈도 벌 수 있으면 좋죠. 미경의 웃음은 밝았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그녀였죠. 도진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시험 삼아 해보시죠. 고마워요, 형부. 미경이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진이 그 손을 잡는 순간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언제부터인가 선영과는 손잡는 일조차 없었거든요. 미경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 그런데 형부. 손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봐드릴까요? 아, 이건 괜찮아. 아니에요. 물리치료사 눈에는 다 보여요. 앉아보세요. 미경은 자연스럽게 도진의 손목을 잡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부드러웠어요. 도진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약간 긴장했습니다. 형부, 여기가 많이 굳으셨어요. 매일 침 놓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미경의 도수 치료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첫날부터 도진의 손목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환자들도 미경의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해했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접수 업무도 도와주고 환자들과의 대화도 능숙하게 이어갔습니다. 형부, 오늘 진료 끝나시면 손목 치료 좀 더 받으세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완전히 풀어드려야죠. 매일 오후 진료가 끝나면 미경은 도진에게 도수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손목만 치료했어요. 하지만 사흘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미경의 손이 팔뚝으로, 어깨로 점점 더 넓은 범위를 마사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부, 어깨도 많이 굳으셨네요. 목까지 연결된 근육이니까 같이 풀어드려야 해요. 도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미경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제부터인가 선영과는 스킨십이 거의 없었는데 미경의 손길은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부. 제대로 풀어드려야 재발하지 않아요. 믿고 맡겨주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진료실 안은 조용했고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도지는 미경의 치료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환자 진료 중에도 문득문득 그녀의 손길이 생각났어요. 집에 돌아가서 선영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일의 치료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죠. 형부,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옷을 좀 벗어주시겠어요? 피부에 직접 해야 효과가 좋거든요. 미경의 제안에 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거부할 이유도 없었죠. 상의를 벗고 치료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미경의 손이 등과 어깨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형부, 정말 많이 굳으셨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직 젊으세요. 65세가 뭐 그리 늙었다고 그래요. 미경의 손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마사지 오일을 발라서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주는 그녀의 손길에 도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육체적 쾌감이었죠. 형부, 많이 시원하시죠? 이렇게 해드리면 밤에 잠도 잘 오실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도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 달콤한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경험이었거든요. 치료가 끝나고 도진이 옷을 입을 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형부, 내일도 꼭 받으세요. 하루 걸러서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이틀 후 도진은 평소보다 일찍 진료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간 후 미경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치료 시간이었죠. 형부, 오늘은 좀 특별한 치료를 해드릴게요. 깊은 근육까지 풀어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죠. 미경 씨, 혹시 이게... 형부, 저를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지 마세요. 미경이라고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이제 꽤 가까워진 사이잖아요. 미경이 살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의미심장했죠. 도지는 목구멍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미경아.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훨씬 자연스럽네요. 미경이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거였죠.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부, 집에서 많이 외로우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선영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거리가 생겼고 육체적인 관계는 더더욱 멀어진 지 오래였죠.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보면 알아요. 형부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선영 언니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너무 착해서 서로 상처 주기 싫어하는 거죠. 미경의 손이 도진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부드러운 손길에 도진은 눈을 감았어요. 미경아, 형부도 사람이에요. 남자고요. 이렇게 혼자 견디기만 하면 안 되죠. 미경이 천천히 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진은 자신이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되죠?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서로 원하는 걸요.
미경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죠.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터치였습니다. 형부, 힘들면 말해주세요.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미경의 손길이 점점 더 아래로 향했습니다. 도진은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어요. 이성적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진료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라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러갔죠. 미경아,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물론이에요. 우리 서로한테 솔직해져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오랜만에 느끼는 쾌락이 더 컸어요. 도진은 자신이 다시 남자라는 걸 느꼈고 미경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했죠. 그 이후로 미경과 도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형부와 처제의 사이였지만 둘만 아는 비밀이 생긴 거죠. 매일 오후 진료가 끝나면 문을 잠그고 시작되는 은밀한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형부, 오늘은 제가 일찍 와서 진료실 정리해뒀어요. 미경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도진은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미경아, 고마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반말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그런 도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형부, 오늘 선영 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별말 없었어. 요즘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도진의 말에 미경은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그녀의 절친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우정마저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라는 걸. 미경이 도진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도진의 가슴에 가만히 올려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형부도 그렇죠?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미경과의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버렸거든요. 미경아, 우리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 왜 안 되죠?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미경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우리 주말에는 병원 문 닫고 여행 가요. 괜찮죠? 도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이라니. 그건 정말 위험한 제안이었어요. 집에서 하룻밤을 비우는 거니까요. 여행이라니. 선영이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의사 연수회 같은 거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대학 동창 모임이라든지. 미경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어요. 도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럼 어디로 갈까? 제가 알아볼게요. 조용하고 좋은 곳으로요. 미경이 도진의 목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도진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경아, 정말 괜찮은 거지? 물론이에요. 우리 서로만 있으면 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날 밤 도진은 집에 돌아가서 선영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학 동창들과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선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좋겠네요. 미안해, 갑자기. 괜찮아요. 집에서 쉬고 있을게요. 선영의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도진을 더 죄책감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고 미경과의 시간이 너무 기대됐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미경이 예약해둔 곳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펜션이었어요. 산속에 위치해서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느낌이었죠. 형부, 여기 어때요? 정말 조용하죠? 정말 좋네.
잘 찾았어, 미경아. 펜션에서의 주말은 도진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과 설렘이 있었어요. 미경은 마치 신혼여행을 온 것처럼 행동했고 도진도 점점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온 후 조금씩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그래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전화하시더라고요. 같이 여행 간다던 김 선생님 말이에요. 도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도진의 대학 동창이었는데 선영이 안부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아, 김 선생님이 갑자기 못 가게 되셔서. 그렇군요. 그럼 혼자 다녀오신 거예요? 선영의 질문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당황하면서도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갔어. 김 선생님 말고도 몇 명 더 있었거든.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도진도 느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미경을 만났을 때 도진은 어제 일을 얘기했습니다. 미경아, 선영이가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 정말요? 어떻게요? 어제 김 선생님이 전화했다면서 물어보더라고. 미경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어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언니는 의심만 할 뿐 확신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도진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특히 선영이 병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평소에는 병원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요즘 미경이가 많이 도와주나 봐요? 응, 환자들도 좋아하고 일도 잘해. 그래요. 그런데 왜 낮마다 문을 잠그세요? 도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문을 잠근다고? 지나가다 봤는데 오후에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환자는 안 받으시나 해서요. 도진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미경과의 시간 때문에 문을 잠그는 일이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아, 그건 점심시간이나 정리할 때 잠그는 거야. 그렇군요. 선영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도진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들킬까 봐서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난 거였어요. 다행히 미경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너무 가깝게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었죠. 무슨 일로 왔어? 점심 챙겨줄까 해서요. 미경이도 같이 드세요. 선영이 도시락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미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언니 고마워요. 형부가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도진 씨가 워낙 꼼꼼하셔서 일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선영과 미경의 대화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도진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선영이 뭔가 눈치챘을까 봐서요. 그런데 미경아, 요즘 많이 바빠? 아니에요, 언니. 병원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 가끔 만나서 차라도 마셔야겠네. 선영의 제안에 미경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언니. 언제든지요. 선영이 떠난 후 미경과 도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부, 언니가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 우리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두 사람에게 조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병원에 일찍 가세요? 아침 식사 시간 선영이 평소보다 일찍 준비하는 도진에게 물었습니다. 응, 환자가 많아서. 미경이도 일찍 나와요? 아마 그럴 거야. 도진의 대답은 성의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서는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선영은 그런 남편을 보며 확신을 굳혔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죠. 오후 3시쯤 마지막 환자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더 기다린 후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스페어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죠. 여보.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도지는 있을 텐데 말이죠. 접수실을 지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선영은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숨소리 같은 것도 들렸고 뭔가 움직이는 소리도 났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그녀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진료용 침대 위에 도진과 미경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옷이 흐트러진 채로 깊이 잠들어 있었죠.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미경, 내가 어떻게... 선영의 외침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도진은 당황해서 말을 못했고 미경은 재빨리 옷을 추스르며 일어섰어요. 언니, 이건 뭐야? 정미경,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그리고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개새끼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도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들킬 각오는 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할 말이 없었어요. 여보, 나는... 닥쳐. 지금 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 선영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경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언니, 잠깐만 들어봐. 손 치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미경은 침착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언니, 미안해. 하지만 형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뭐라고? 지금 나 때문이라는 거야? 선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서는 자신을 탓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형부도 사람이잖아. 남자고. 언니가 너무 차갑게 대했잖아. 정미경, 너 정말 미쳤구나. 선영이 미경의 뺨을 때렸습니다. 미경은 뺨을 만지며 서 있었어요. 언니, 때려도 돼. 하지만 이건 우리 셋 다 잘못이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도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잘못했어. 미경이 탓하지 마. 여보도 말하지 마.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와. 선영은 울면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도진과 미경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드디어 들켜버린 거였죠. 형부,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미경아. 정말 모르겠어. 도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도진이 집에 돌아갔을 때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선영아, 앉아. 선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이혼해.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고 감정의 동요도 없었어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죠. 선영아, 한 번만 뭐, 용서해달라고? 35년 결혼 생활이 이 꼴이 되도록 바람을 피워놓고? 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것도 내 절친이랑, 정미경이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35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선영이 잘못한 건 없었어요.
단지 자신이 외롭다는 핑계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거였죠. 미안해, 선영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끝났어. 선영이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도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벌써 준비했어? 오늘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따로 요구하지 않을게. 단 조건이 있어.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이랑 계속 만나지 마. 그리고 이 동네에서 병원 그만둬.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선영의 조건은 가혹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도진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누구에게 말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목격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도진과 미경의 불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예약을 취소하는 환자들도 생겼어요. 원장님, 요즘 소문이. 오랫동안 다니던 환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아니, 그냥 동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요. 도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병원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경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과의 우정은 완전히 끝났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됐죠. 형부, 책임져야 해요. 어느 날 미경이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책임이라니? 우리 같이 살아요. 어차피 이혼하시는 거잖아요. 도진은 당황했습니다. 미경과의 관계는 순간의 충동이었지 평생을 함께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미경아, 그건 처음엔 재미였다고 하실 거죠? 하지만 저한테는 진짜였어요. 형부 때문에 언니와의 우정도 잃었고 동네에서도 살 수 없게 됐어요. 미경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더욱 답답해졌어요. 집도 구해놨어요.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요. 미경이 보여준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도진은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재미였는데 이젠 감당할 수가 없어. 도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이 그 말을 들었어요. 형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미경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미경은 도진의 진심을 눈치챘습니다. 그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혼 절차가 완료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도진은 3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허탈감에 빠졌어요. 집도 팔고 병원도 정리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미경과 함께 이사한 아파트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미경은 열심히 살림을 차렸지만 도진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죠. 형부,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좋지 않아요? 미경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응, 그래. 도진의 대답은 성의 없었습니다. 미경은 그런 도진을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형부, 혹시 후회하세요? 후회라니? 선영 언니랑 이혼한 거 말이에요. 도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미경과의 시간은 즐거웠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껴졌어요. 혹시 도진이 자신을 떠날까 봐서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도진은 새로운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모든 게 귀찮았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죠. 미경은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도진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형부,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요? 기분 전환 좀 하고요. 여행은 무슨? 돈도 별로 없는데.
도진의 말에 미경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행을 제안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형부, 혹시 저 때문에 힘드세요? 그런 게 아니라 도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미경과의 관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죠. 결국 한 달 후 미경이 먼저 떠났습니다. 형부, 제가 나갈게요. 미경아, 형부 마음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미경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처음엔 정말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나 봐요. 서로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관계였을 뿐이죠. 미경이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말리지 않았어요. 사실 그도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미경아, 미안해. 형부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외로웠을 뿐이에요. 미경이 떠난 후 도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더욱 공허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도진은 생각했습니다. 손 하나로 무너진 내 인생.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미경의 첫 번째 손길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콤했던 순간들, 흥미진진했던 미래들,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지금의 현실까지. 도진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내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병원도 잃었죠. 남은 건 후회와 공허함 뿐이었어요. 진료실에서 미경과 보낸 그 달콤한 시간들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안정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비어버린 진료실에서 다시 혼자가 된 도진. 그는 이제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미경과 함께 있을 때의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혼자라는 현실 말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인생도 저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손 하나로 시작된 파국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